나는 언제나 일생의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려왔다. 내 삶이 전부 행복만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나는 언제나 내 기억 속 행복한 시간들을 그려갔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강진희 작가님의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강진희 작가님은 수십 년간 매일 그림 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의 순간들을 다듬어 오셨다고 하는데요. 강진희 작가님의 정겨운 그림들과 또 소박한 글 함께 하시면서 행복이 이렇게 우리들 가까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이 이렇게 사소해도 되는가? 별이 빛나던 여름밤. 이른 저녁을 먹은 탓에 입이 슬슬 허전해질 무렵 돗자리를 옆에 낀 까까머리 고등학생 삼촌 뒤를 따라 나와 동생은 옥상으로 오르는 철 계단을 더듬더듬 조심조심 올라갔다. 난간을 잔뜩 힘주어 잡은 손바닥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 옥상에 도착하면 시원한 한 줄기 밤바람이 나를 흔들었다. 고개 들면 눈에 가득 들어오는 동네 풍경. 옥상 한가운데 삼촌이 돗자리를 깔고 벌러덩 누웠다. 골목에 서 있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고 까만 하늘에 점점이 뜬 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더 많이 내 눈에 들어와 박힌다. 쏟아지는 무수한 별 중 보석 같은 내 별 하나 찾아내어 온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순간 그 영롱한 신비로움은 내 안에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들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별과 마주해 뒹굴뒹굴 하다 보면 고모 할머니가 솥에서 막 꺼낸 삶은 옥수수를 갖고 오셨다. 체한다고 앉아 먹으라는 할머니 말씀을 귓등으로 들고 벌렁 누운 채 먹던 옥수수 맛. 지금도 입안에서 느껴질 만큼 맛이 깊었다. 그날 옥상에 누워 바라본 밤하늘은 별빛은 우리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내 삶에 쏟아졌다. 별이 빛나던 여름날에 수박 화채. 머리 꼭대기에 해를 얹고 온 동네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다가도 얼음덩이 사들고 집으로 들어가시는 외할머니 뒷모습만 보이면 신이 나서 따라 들어갔다. 마당 평상 위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으면 할머니는 막 씻어 물방울이 맺힌 커다란 수박을 쟁반 위에 놓고 반으로 쩍 갈랐다. 빨간 속살을 숟가락으로 떠서 양푼에 담고 하얀 껍질이 보일 때까지 박박 긁어 모은 수박 국물도 붓고 칼끝을 망치로 톡톡 내리쳐 깬 얼음덩어리 띄워 하얀 설탕 한 숟가락 넣고 휘휘 저어주면 수박 화채 완성. 다들 평상 위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가득 받아 입도 손도 옷자락도 빨갛게 수박물을 들이며 먹던 그날의 맛. 투명하고 맑은 얼음 하나를 입에 넣은 것처럼 지금도 그 여름이 쨍하게 떠오른다. 완벽한 어느 하루. 낮에 국수를 해먹었다. 멸치다시 국물에 호박, 당근, 양파를 채 썰어 놓고 간을 맞춘 후 마지막에 달걀 풀어 색과 영양을 더했다. 펄펄 끓는 국수를 건져 찬물에 헹구는데 주방 가득 모락모락 퍼지는 하얀 김을 보려고 아이들이 조르르 달려와 앞에 섰다.
능숙하게 국수를 치대며 헹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 의기양양하게 국수를 헹구고 한 줌 집어 물기를 뺀 국수를 아이 입에 넣어주었다. 이때 먹는 국수가 가장 맛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어느새 둘째도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섰다. 새끼제비 2마리처럼. 소파에서 큐브 맞추기 삼매경이던 아빠 제비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흐뭇하게 바라보다 외친다. 나도. 가족이 둘러앉아 후루루루루 국수 한 그릇 말아 먹으며 보내는 휴일 오후.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 제목을 붙여보니 빨주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만큼이나 완벽하다. 흰머리 뽑던 날. 안방 한가운데로 별이 가득 들어차는 날이면 조그만 낮잠 베개를 베고 누운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을 뽑았다. 철부지 내게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은 양볼 부풀려 불던 달콤한 풍선껌 같았다. 쪽집게로 꼭 집어 올리면 쏙 뽑히는 머리카락, 힘없이 빠지는 흰 머리카락들은 동그란 거울 위에 잡초처럼 붙여두었다. 8살 땐 1개에 10원, 10살 땐 10개에 50원. 내 작은 손이 쪽집게에 익숙해질수록 할머니 머리 위 흰 눈은 더 많이 쌓여갔다. 쪽집게로는 미처 잡을 수 없었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다. 얼마 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서 할머니 머리에서 골라내던 흰머리를 발견했다. 뽑을까 말까 망설였다.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세월을 비껴가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텐데 이제 외할머니에게는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았고 오랜 치매로 기억도 한 올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때 방바닥에서 할머니와 함께 누워 뒹굴뒹굴하며 보낸 시간은 내게만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날의 봄이 우리를 감싼다. 할머니의 시간.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 쾌청한 하늘은 눈부셨고 네 분의 어르신이 있는 요양원 방은 정갈했다. 창가 쪽 자리에서 할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눈을 감고 누워 계셨다. 오래전 할아버지 부음을 듣고 외가에 갔던 일이 떠올랐다. 고운 한복을 입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는 그저 주무시는 듯 보였다. 침대 위 할머니를 보는데 그때의 할아버지 모습이 그려져 순간 놀랐다. 그만큼 할머니는 삶보다 죽음에 가깝게 계신 것일까? 침대를 비스듬히 세우고 할머니를 보았다. 초점 없는 눈. 그나마도 눈꺼풀이 무거운지 자꾸만 감겼다. 할머니는 숟가락이 입으로 가면 반사적으로 음식을 받아 드셨다. 엄마 젖을 찾아 젖꼭지를 무는 아기처럼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려 본다. 꽃무늬 이불을 들쳐 발도 만져본다. 석고처럼 딱딱하고 하얗고 차갑다. 죽음은 할머니의 시간 속에 스며들어 고장난 시계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게 한다. 창밖 세상은 따뜻한 생명력으로 여전히 푸르기만 하다. 안녕. 돌아가시기 전날도 의식 없이 깊은 잠에 빠져 계신 외할머니 발만 만지작거렸다. 입간 예절이 시작되고 할머니를 덮고 있던 얇은 천이 거치자 나란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드러난 할머니의 2발. 그만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이제 영영 할머니의 발을 만질 수 없겠구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뵈러 갈 때마다 할머니의 마른 발을 주무르며 바로 세워보려 했다.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나는 발 모양새가 똑 닮았다. 사무제를 마치고 엄마와 함께 할머니 옷가지를 정리하면서
하늘색 장미가 수놓아진 덮버섯 하나를 챙겨왔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가 점점이 붙어있고 한쪽 귀퉁이에 천으로 꿰맨 이름표도 달려 있었다. 참 오랜 세월을 슬픔과 그리움, 아픔을 견디며 사신 우리 외할머니,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사진 속 모습처럼 환하게 웃으며 지내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계시기를. 따뜻한 냄새. 친할머니는 가난했다. 작은 방에 작은 창문, 옷장도 없이 벽에 옷을 걸어두고 아랫자락에 꽃이 수놓아진 흰색 천으로 덮어두었었다. 겨우 두 볼만 보이는 작은 거울, 크기가 똑같은 화장품병 2개. 할머니와 나는 창호지를 통해 환한 햇살이 들어와 따뜻해진 방바닥에 베개 하나 사이좋게 나누어 베고 누워 조그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연속곡을 듣다가 낮잠에 빠져들곤 했다. 평소 술을 넣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스케치를 하는데 이번 자수는 네모 프레임부터 막연하게 시작했다. 술을 놓고 보니 울타리 같았고 그래서 꽃밭을 수놓았다. 알록달록 꽃밭을 보니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다. 그래서 작은 네모 안에 할머니 방을 만들었다. 수놓기가 끝나니 어린 시절 할머니 방에서 쌓았던 추억들이 스쳐간다. 냄새에도 온도가 있다면 따뜻한 냄새라고 이름 붙일 할머니의 냄새가 그리운 날이다. 우리 할머니, 지금 하늘나라 방에서도 따뜻하시겠지? 헤아리지 못할 마음. 예전 앨범 첫 장에는 내 100일 사진이 있다. 언제부터였을까?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릿해진다. 포슬포슬 뜨개 옷을 입은 동그란 얼굴에 곱슬머리 아기의 오므린 작은 손에는 금반지와 금팔찌도 있다. 그 어떤 아이가 소중하지 않을까 싶지만 사진 속 나는 귀하고 넘치게 사랑받은 우리 집안의 첫째 애였다. 날 낳았을 때 엄마는 젊디 젊었고 꽃처럼 고운 나이였다. 어렸다는 표현이 맞겠다. 나를 키우며 무수한 어두움과 외로움을 마주했을 엄마. 엄마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고 난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늘 혼자였던 엄마의 첫 아이였던 나는 본인 분신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변변치 못한 살림이었을 텐데 사진관에서 고급스럽게 찍은 내 100일 사진을 보면 한없는 엄마의 사랑이 느껴진다. 한때는 그 사랑이 버겁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키워보니 엄마가 준 사랑의 무게를 조금 알 것 같다. 언제나처럼 왜 진즉에 깨닫지 못했을까 생각하지만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 헤아리지 못할 것 같다. 오늘도 여전할 엄마의 외로움. 이제는 방긋거리는 내 미소만으로 채워질 수 없겠지? 엄마는 여전히 엄마가 된 나이 먹은 나를 위해 마음을 쓰신다. 어떻게 다 알겠는가? 세상의 모든 자식은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일 뿐인지도 모르겠다. 행복한 사람. 예전부터 용돈이 생길 때면 예쁜 동화책들을 한두 권씩 사모았다. 결혼하고 아기가 태어나고부터는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고 싶은 동화책을 사게 되었고 작가가 된 친구들은 자신의 그림책을 보내주었으며 두 분 할머니께서는 예쁜 손녀들을 위해 동화책을 선물해 주셨다. 책 욕심이 많아서 분리수거 나가서도 버려지는 책들을 뒤적여 보석 같은 책들을 찾아내 가지고 들어오기도 한다. 이상한 화요일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위즈너의 시간 상자가 그런 보석 중 하나다.
우리 집 책장은 5색까지 알록달록 크고 작은 동화책들로 가득하다. 행복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다. 요즘은 행복한 엄마로 산다. 책 좋아하는 극성스러운 엄마 역량 때문인지 아이들은 놀이로 책과 친해질 수 있었고 성우 못지않게 목소리를 바꿔가며 책을 읽어주는 아빠와도 행복한 추억을 갖게 되었다. 오늘은 아빠가 출장 간 날, 안방 침대에서 셋이 함께 자는 날이기도 하다. 각자 원하는 책 한 권씩을 가져왔다. 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은은한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이미 반쯤 암기된 책을 읽어준다. 아이들의 몽실거리는 몸의 감촉이 엄마인 나를 행복하게 한다. 두 눈을 반짝이며 엄마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아이들. 책장 뒤 표지, 설명까지 다 듣고서야 쪽하고 입맞춤 인사를 하는 아이들. 그런 다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마법 주문 같은 대화들이 잠들기 전 의식처럼 두 아이 사이를 오고 간다. 기억난다. 잠들기 전 이부자리 머리맡에 스탠드 불빛을 밝혀놓고 내 머리를 만져주며 머리닐을 가려내시던 엄마의 손길. 그때 엄마는 고운 목소리로 달에 사는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목소리와 그 손길에 달콤하게 잠에 빠져들던 기억. 나는 그 시간을 통해 쑥쑥 자랐다. 우리 아이들도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머리를 쓰다듬는 내 손길에 잘 자라나겠지? 오늘 밤도 마음 한 뼘 자랐길 기도해본다. 어느새 강아지 두 마리가 모두 잠이 폭 들었다. 간절한 기도. 저의 눈물이 아이의 상처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저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며 저의 인내로 아이의 마음의 용기가 자라게 하소서. 아이가 제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데 저의 기도가 작은 등불이 되게 하소서. 자식은 눈물로 키운다는 말이 있다. 기뻐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난다. 마음을 가라앉혀 보려고 걸레질을 더 열심히 해본다. 고된 노동으로 내 마음이 사겨질까 싶어서 아이들이 없었을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떤 기도를 했었나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집에 모셔져 있는 십자고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한다. 엄마 역할이 처음이라 서툴고 부족하지만 저의 이런 염려와 기도로 아이들이 세상에 필요한 소금 같은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바람과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올 수밖에 없었다. 한없는 온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신 어른, 김수환 추기경님,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분이 남기신 유언 앞에서 나는 한없이 슬퍼할 수만은 없었다. 아이들과 단단히 채비하고 도착한 명동성당. 정류장 도착 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조문 행렬이 성당 밖 도로로 연결되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하여 존경과 사랑으로 든든하게 믿고 의지했던 한 사람. 그분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픈 마음은 하나인 듯 싶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 그릇 크기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깊고 많은 애도가 이어지는 모습은 그의 삶이 그만큼 거대하고 무거웠음을 보여준다. 2월 겨울 추위까지 더해져 차오르는 슬픔이 우리를 경직되게 만들지만 남아있는 우리가 걱정되어 남기신 그 말씀.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오래오래 마음속에, 머릿속에 간직해야 한다. 그리고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분이 남긴 말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그 경지,